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수백 년간 나라의 인재를 뽑아낸 과거 제도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임금이 직접 낸 시험 문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문제에 답한 선비들의 답변은 얼마나 날카로웠을까? 이 영상에서는 조선의 과거 시험이 단순한 인재 선발을 넘어 당시의 시대적 고민과 철학,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까지 담고 있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섹션 1. 과거제도란 무엇인가? 먼저, 과거제도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조선시대의 과거는 나라의 인재를 뽑는 국가고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시험 같은 거죠.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뽑는 과정이었어요. 과거는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었는데요. 문과는 유교 경전과 문장 능력을 평가해 행정관료를 뽑는 시험이었죠. 조선의 핵심 엘리트, 문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과는 군사적 능력을 테스트해 장교를 뽑았어요. 무반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조선의 안보를 책임졌죠. 잡과는 의학, 법률, 천문지리, 외국어 통역 등 전문 기술자를 선발했어요. 특히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세분화됐는데 소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뉘었습니다. 생원시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했고 진사시는 문장 짓는 능력을 평가했어요. 이 두 시험을 통과해야만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죠. 대과는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진행됐는데 최종 단계인 전시는 임금 앞에서 치르는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임금이 직접 낸 책문에 답하는 대책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책문과 대책은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대의 고민과 해결책이 담긴 지적 대화였죠. 예를 들어, 임금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은 질문을 던졌고 응시자는 철학, 역사, 현실을 종합해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비들의 지적 소양과 글쓰기 능력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죠. 섹션 2. 연산군과 이자의 대화. 좋은 재상을 얻으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문과 대책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연산군과 이자의 대화입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에 열린 식년시에서 연산군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곽광은 한나라 황실을 잘 보좌했지만 주공에는 미치지 못했다. 왜일까? 좋은 재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주공은 주나라의 성왕을 보좌하며 권력을 사심없이 내려놓은 성인이고 곽광은 한나라 소재를 보좌하며 나라를 안정시킨 인물입니다. 연산군의 질문은 사실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재상을 원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거였죠. 하지만 이자의 대답은 파격적이었어요. 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금이 사사로운 욕심에 빠져 있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한다면 주공 같은 재상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소인배의 아첨에 넘어간다면 충신을 배척하고 간신을 총애하게 됩니다. 그러니 임금이 먼저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직언이죠. 이자는 연산군에게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재상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이 답변은 단순히 시험 답안이 아니라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큽니다. 리더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만 강요한다면 조직은 망가지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이자의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섹션 3. 중종과 권벌. 초심을 잃지 않는 법. 다음은 중종과 권벌의 이야기입니다. 중종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임금은 누구나 처음과 끝을 잘하고 싶다. 하지만 시작은 잘해도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이 질문은 리더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고민이죠. 중종은 당 태종이나 현종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던 겁니다. 권벌의 답변은 명쾌했어요. 시작을 잘하는 건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끝을 맺지 못하는 건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희노애락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선한 본성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중도를 지키고 잘못된 생각이 싹틀 때마다 반성해야 합니다. 권벌은 특히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임금이 혼자 똑똑할 수는 없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 태종과 현종이 실패한 것도 결국 욕망과 오만 때문이었다고 꼬집었어요. 이 대답은 오늘날에도 통용됩니다. 리더든 개인이든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섹션 4 중종과 김구. 술의 폐해를 해결하려면 이제 중종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김구의 대책을 살펴볼게요. 1513년 중종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술의 폐해가 심각하다. 흉년에도 백성들이 술을 담가 곡식이 부족하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문제로 곡식 낭비와 중독으로 이어졌죠. 중종은 이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려 했지만 김구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어요. 술의 폐해는 술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법으로 단속하면 백성들은 꼼수를 쓰기 마련입니다. 임금이 솔선수범하고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김구는 법보다 교화와 문화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 백성들이 술에 빠졌는지, 어떤 사회적 원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금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임금이 모범을 보여 백성들의 인식을 바꾸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사례는 현대 사회의 중독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사회적 인식과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점 공감하시나요? 섹션 5 중종과 손겸.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중종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장자방, 제갈공명, 도연명은 각기 다른 행적을 남겼지만 왜 모두 고아한 인물로 평가받는가? 장자방은 천하통일 후 은퇴했고 제갈공명은 죽을 때까지 싸웠으며 도연명은 관직을 버리고 은거했죠. 이들의 선택은 달랐지만 손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달라도 모두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방은 한나라를 위해, 제갈공명은 대의를 위해, 도연명은 절개를 위해 선택했죠.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며 때를 아는 것입니다. 손겸은 세상의 흐름을 읽고 시대에 맞는 의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출세와 은퇴, 투쟁과 저항, 모든 선택은 상황과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답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섹션 6 중종과 김희정. 공정과 투명성의 중요성. 중종은 또다시 이런 문제를 냈어요.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하들이 이익을 다투고 서로 비난한다. 어떻게 해야 공정한 조정을 만들 것인가? 김희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핵심입니다. 공도를 통해 사심없는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에 반대하는 기득권이 있더라도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 최적의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희정은 특히 충우와 정직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정직만으로는 각박해질 수 있고 충우만으로는 유약해질 수 있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현대 조직에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죠. 섹션 7 명종과 양사원. 인재를 얻는 법. 이제 명종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명종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비의 능력이 낮아졌다. 인재가 넘치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양사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금이 학문을 존중하고 인재를 우대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인재를 뽑고 임금의 선호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엄한 스승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양사원은 한나라 고조와 광무제의 예를 들어 임금이 직접 인재를 발굴하고 존중하면 인재가 모인다고 했어요. 반면 환제 시기처럼 인재가 배제되면 나라가 쇠퇴한다고 경고했죠. 섹션 8 광해군과 임수경. 임금의 책임. 광해군은 대공수미법과 호패법 같은 제도적 문제를 놓고 질문했지만 임수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궁중의 기강이 무너지고 언로가 막혔으며 공정이 무너졌다. 임금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임수경은 인사가 공정해야 인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사심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거죠.
섹션 9 인조와 정두경. 장수의 중요성. 인조는 정묘호란의 패배를 교훈 삼아 군사 문제를 질문했어요. 정두경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수가 근본이고 병기는 말단입니다. 뛰어난 장수가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장수를 발탁하고 장수가 전투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 여러분, 오늘 조선의 과거 제도와 책문 대책을 통해 리더십, 공정성, 초심, 인재 발굴의 지혜를 만나봤습니다. 이 지혜는 수백 년 전 조선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당시의 문제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